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가장 어제 오늘 핫한 섹터니까요.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앞서 얘기 잠깐 드린 것처럼 그냥 8만 전자 들어온 거 다시 축하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떤 인내심의 또 하나의 승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이 기조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 3분기 뭐 15조대, 또 4분기도 15조대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한 12조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좀 비싼가 안 비싼가 이런 거 막 또 고민하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전에도 한번 이런 어떤 수출 데이터 좋고 그럴 때마다 약간 살짝 움직이다가 또 꺾이고 또 살짝 움직이다가 또 꺾여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수출 금액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과거 저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때가 2017년도, 18년도 때죠. 네. 그때 걸맞게 이제 100억 달러 때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그때 유사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한참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안착해서 계속 하반기에 그 이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힘을 더 북돋아 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하필이면 왜 이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을까라는 쪽이 또 하나의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왜 샀을까요? 네, 오늘 한 700만 주 산 걸로 나오고 있는데 770만 주를 샀습니다. 네. 기관은 160만 주 순매수.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강하게 바라볼 상황이나 뭐 어떤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어제 좀 기사화됐던 이재용 부회장 네. 얘기와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가장 또 불안 요인 중, 불안이라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에 네네.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부회장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떤 구심점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그건 사실이죠. 네, 미국의 투자라든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뭔가 이제 시도를 걸어서 인텔이 따라오고 있고 TSMC와의 격차를 좀 좁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강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뭘 해야겠다 그러면 네덜란드 업체 ASML 가서 직접 가가지고 그렇죠. 뭐 출장도 네. 가서 이제 빨리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푸시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또 한번 좀 부재 상태에서 약간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더 어떤 구심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바라봤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추정해보는 거죠. 네, 제 생각입니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그 가시화됐었을 때 네. 이제 아마 또 빨리 결정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또 하나는 8월 11일 날 이제 또 폴더블 폰이 데뷔를 하죠. 네. 근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에 우호적으로 써야 기사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다고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세 번째인데 시장에 주도를 할 만한 폼팩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건 뭐 지금까지 기기 자체가 스마트폰 기기가 변하면서 이게 또 주된 대세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는 솔직히 기존엔 애플 같은 경우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좀 애플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의 요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그동안 좀 같이 좀 부진했다가 아니면 그보다 좀 소외를 받았던 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하시되 또 기대를 뭐 지금 또 너무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전 뭐 하이닉스를 지금 좀 돌아서는 것 같다고 팍팍 실기는 좀 뭔가 좀 편치 않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옳은 측면도 있지만 공략하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쪽을 네. 그 전부터도 계속 여기 말씀하시죠. 네, 예, 소 부장이 그 2차전지 소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도 소재 있다. 이쪽도 메모리 반도체 저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쪽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마 이제부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꾸준히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의 변화들 나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재 뭐 대표적으로 SK 머티리얼스 같은데 40만 원 와니까 동진 세미캠 이런 거 옛날에는 같이 SK
머티리얼스랑 갔는데 왜 이렇게 얘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 SK 머티리얼스 우리가 잘 알던 기업이고 네. 40만 원 올랐는데 동진세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왔지 해서 잠깐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포기했더군요. 왜냐하면 회사 측이 진짜 소통을 안 한대요. 이 정도의 그 시장에 영향력이 있으면 시장과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애널리스트가 뭐 시장이 기업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분석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그 기사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네. 소부장 가운데 주목할 종목. 네. 아침에 테스나도 얘기했죠. 테스나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네, 네. 좀 가야 될 음. 자리고 가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좀 소재 쪽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원익 QNC는 계속 여기서만 세 번 맞아요.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 특히 실적 변화가 가장 또 두드러진다는 쪽에서 특히 뭐 쿼츠 관련된 쪽은 당연히 소요가 많겠다는 쪽인데 또나 소재 쪽에서 하나 월덱스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도 지금 반도체 전극, 링 관련된 쪽에서 같이 쓰는 월덱스요? 예. 월덱스의 이름들이 해가지고 왔고요. 월덱스인가요? 네, 101160입니다. 코드 번호가. 네. 네. 월덱스. 네. 이게 윌인지 월인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네. 월덱스. 네, 이쪽도 꾸준히 또 음. 실적 동향들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쪽에서 변화 네.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음. 또 비메모리 쪽에서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전공정은 뭐 많이 또 움직이는 종목들,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같이 전공정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후공정 쪽이 그동안 또 삼성전자 때문에 좀 흔들렸고 어떤 이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앞으로 실적 변화가 좋을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즉 돈이 그만큼 마진이 없는데 너무 좀 신경이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 다 그냥 외주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 쪽에 대표적으로 후공정 쪽에 오스레과 관련된 쪽은 테스트가 있고 패키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쪽에서 대표적으로 패키징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뭐 삼성전기도 했다가 약간 또 좀 버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많다는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네. 패키징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강자로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늘을 기회가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 기업 쪽에 뭐 테스나 이쪽은 꾸준히 계속 실적 변화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밸류가 좀 비싸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게 기조가 테스나요? 네. 네. 기조가 돼서 실적 변화가 올해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조 그대로 내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그대로 넘기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변화가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11이 나오죠. 그런데 윈도우 11이 거의 혼자 단독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인텔이 새로운 CPU가 나오게 되면서 같이 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높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CPU가 엘더 레이크라고 그러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또 뭐 쇼티지 얘기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나오고 윈도우 운영체제 바뀌고 그러면 여기에 걸맞춰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DDR5를 DDR4를 5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와 관련돼서 DDR5가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변화는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심택입니다. 이 회사는 네, 며칠 전에 심택 홀딩스가 주식을 한 뭐 180만 주인가요? 80만 주 팔았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급하게 밀렸다가 이틀 만에 다 돌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홀딩스가 충북에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증설의 느낌이죠. 신규 공장을 짓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와 같이 이어지게 되면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라는 쪽이고 그와 연관돼서 또 DDR5에서 많이 기존부터 나왔던 얘기 종목 중에 뭐 엑시콘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비코전자 그리고 또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의 탄력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주식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비코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비코전자도 다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실적 속도가 가속되는 게 빠르면 4분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실적 변화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약간 먼저 움직이는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생각하시면서 DDR5 관련주도 한 번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